그 덕분에 그 공을 치하하여 일본이 윤석열을 부르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사실은 공식적인 한일 정상회담이에요. 도쿄에서 있었던. 그때 윤석열과 기시다가 서서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합니다. 물론 공동 합의서 같은 걸 만들어서 내지는 않아서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윤석열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일단 기시다 얘기를 하면, 기시다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하는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한반도 불법 강전 상태에서 일어난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우리가 지배했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왔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윤석열이 우리 입장에서 잘 해결했다라고 치하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답변을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충격적이게도 2018년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협정 때 이후로 우리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다른 판결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네. 이런 발언을 하죠. 네, 그게 뭐냐면 1965년 한일 청구협정에서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전에 있던 법들은 이미 무효다. 이제 already null,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lready라는 null, 그러니까 무효다, already 이미. 자, 요 용어를 넣었는데 한국 정부는 그러니까 1910년, 그러니까 우리가 45년 이전에 일본과 맺었던 그런 협정들은 다 원래 불법적이었으니까 무효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그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이제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합법 강점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반도 불법 강점에 대해서 분명히 못을 받고, 이 불법 강점에 기인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인 강제동원,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인했다는 것은 한반도 불법 강점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 네. 조금 전에 해석을 전혀 달리하는, 네. 우리는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과, 네. 일본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맞습니다. 무효라고 우리가 네. 합의를 했다는 것은 네.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당시엔 이걸 이렇게 문제가 이제 커질 줄 모르고 협상을 일단을 지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그때도 일본이 양보를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고 끝내버린 것이냐? 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한일협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물밑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미국 정부의 압력이었죠. 왜냐하면은 일본과 미국이 군사협정을 맺고 안보조약을 맺은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 맺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자전거 바퀴살 구조라고 합니다. 네. 이 구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이걸 묶어야 되는데, 그 묶기 위해서 사실 한일협정 굉장히 강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한일협정 반대하는 그 학생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도 엄청났고, 엄청난 시민적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책으로 이 단어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당연히 물러서지 않았고, 심지어 일본은 충격적이게도 우리에게 역청구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네가 갖고 있었던 그 한반도 내 재산, 그것에 대한 청구권을 요청하겠다는 식으로 아주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한국에 친일파들이 많다고 해도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교착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이 올레디란 단어를 넣었고 이것으로 봉합을 했던 것이죠. 각자 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버렸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내년입니다. 내년이 을사늑약 120년이기도 하지만 이 한일조약 60년이잖아요. 60년이죠. 네. 근데 이미 윤석열 정권이 공약을 했잖아요. 공공연하게 신한일 협약을 맺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 해석 자체를 완전히 뒤집을 뭔가를 내놓겠다는 것인가?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식민지배가 어쩔 수 없었지만 합법이라는 것과 어쩔 수 없었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맞습니다. 네.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선택적으로 네. 결론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다수의 인식은 아니 절대 다수의 인식은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3.1 운동도 했고 또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그때 이제 정해졌던 것인데 이거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뭐 반헌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안인데 네. 왜 이들은 이런 것들이 마치 합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이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뿌리 깊게 일본 우익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확신범들이 지금 정권의 핵심부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드러내놓고 한일 강제 병합은 합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러내놓고 어쩔 수 없이 침탈을 당한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대체로 우회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죠. 우회적으로 하지만 네. 드러내놓고 네. 한일 강제 병합이 네. 합법이라고 주장은 그게 아직은 최후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국민도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우회적으로 현실이라는 것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일 강제 병합이 불법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합법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뒤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강제 강제동원은 사실은 그다음에, 예.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노동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성노예 문제도 마찬가지로 네, 강제는 없었다. 자발적으로 가서 돈벌이 하러 갔는데 뭐냐. 일본의 공창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모든 게 이제 꼬이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야 한번 논쟁 한번 해보자. 자 강제 병합을 너희들은 합법으로 올 거냐 아니면 이것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선언할 것이냐라고 오히려 교수님 같은 분은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든지 이거 국민 앞에서 우리가 따져야 한다라고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런 사실은 이게 논쟁거리가 안 돼요. 네. 한국에서는. 그리고 그분들과 논쟁할 내용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 청문회 자리에서나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국감이 열리는데 이런 자리에서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위 네. 국무위원이란 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그걸 너무 뻔뻔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성노예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복잡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1910년도 강제 병합 문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는 국민들이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네. 불법이라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조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네.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2018년도 대법원 판결도 그것을 근거로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전제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논점을 단순화시켜서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으로 국민들께 질문하고 정치권이 답을 해라. 그게 이제 만약에 불법이라고 대통령이 선언을 하면 그로부터 모든 것은 한일 관계의 기준점이 되는 무엇인가가 명백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의 논쟁은 이제 정치적으로 합의를 하든 아니면 어디까지 배상을 하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부각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네. 네. 근데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도 국제적으로 논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가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속 했는데 일본에서 일본 사법부의 판단도 개인 청구권 살아 있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배상 문제로까지 안 이어지니까 한국의 사법부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근데 두 개의 판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2022년에 있었고 하나는 작년 11월에 이제 판결이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있죠. 일본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판결입니다. 여기도 전제가 한반도 불법 강점에 기인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의 30여 년간 UN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강제성, 그다음에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책임, 불법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 배상을 요구했던 수많은 공고안과 보고서들이 있고요. 심지어 2007년에 미 하원의원 결의안도 있습니다. 미 하원 결의안도 그걸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새삼 뭘 그들과 논쟁할 내용이 아닙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